인류에게 무한한 것은 없다. 바야흐로 21세기는 환경과 에너지 전쟁. 이 지구 깊숙한 곳에 묻힌 무공해 청정 원료, 천연가스가 주목받고 있다.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석유 등 특정 에너지 의존도가 완화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석유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고유가 시대에 석유 대체 에너지로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석유나 석탄 대비해서 CO2 배출이 적기 때문에 대기오염 방지나 온실가스 감축에 적합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차량용 연료 등으로 사용되어 그 활용이 증대되기 때문에 향후 LNG 자원 확보는 우리나라 경제에 아주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땅속에서 잠자던 기체 상태의 가스를 대량으로 보다 안전하게 수송하는 방법은 바로 액체 상태로 옮기는 것. 액체 천연가스는 탱크에 저장되어 수송선으로 장거리 운송을 해온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저온의 액체 가스를 담아낼 저장 탱크. 액체 상태의 천연가스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탱크는 내벽과 외벽의 이중 구조로 그야말로 거대한 보온병을 연상케 한다. 특히 섭씨 영하 162도의 초저온을 견딜 수 있는 특수한 형태의 내벽이 필요하다. 그 대표적인 것이 스테인리스 강판에다 특수한 주름을 준 멤브레인형과 섭씨 영하 162도를 견뎌낼 수 있는 특수 재질의 9% 니켈강으로 만든 형태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 고가의 탱크를 설계하고 건설하는 기술을 모두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 멤브레인 탱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산화를 하는 과정에서 경영청에서 굉장히 큰 우려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심지어 일본의 모 엔지니어 회사로부터 우리의 기술에 대한 기술 평가를 받고 나서야 겨우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짧아도 15일, 길게는 한 달. 멀리 환태평양에서부터 달려온 수송선이 안전하게 정박하는 곳. 이곳이 바로 LNG 터미널이다. 배는 곧 그들이 가져온 초저온의 액체 가스를 육상에 있는 저장 탱크에 옮겨놓는다. LNG 수송선이 안전하게 접안하면 하역 설비를 연결하여 LNG를 육상의 저장 탱크로 옮기고 기화 과정을 거친 뒤 도시가스나 발전소로 공급하는 것이 LNG 터미널의 역할이다. LNG선이 보드에 고정되면 긴 팔 모양의 하역 설비를 연결한다. 세 개는 LNG를 육상의 저장 탱크로 보내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기화된 천연가스를 다시 배에 채우기 위한 설비이다. 배에서 육상으로 LNG를 내리면서 거꾸로 육상에서 배로 천연가스를 보내 압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주전자의 공기구멍처럼 물을 따를 때 공기구멍으로 공기가 들어가야 주전자에서 물이 잘 빠져나오는 것과 같은 원리다. LNG 온도가 마이너스 160도 정도가 되기 때문에 급격하게 하역을 하게 되면은 파이프가 배관이 수축하면서 이음새에서 리크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쿨다운이라는 과정을 1시간 정도 두고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양을 주입을 해서 그 과정이 지난 후에야 본격적인 하역을 시작합니다. LNG선 한 척에 선적된 액체 천연가스의 양은 대개 6만 톤 정도. 하역하는 데 보통 12시간이 넘게 걸린다. 초저온 액체 상태의 천연가스는 특수 재질의 관을 통해서 육상의 저장 탱크로 옮겨진다. 저장 탱크 하나의 용량은 대개 10만, 14만, 20만 킬로리터. 저장 탱크의 구조는 LNG 수송선의 탱크와 거의 같고 외부와 연결된 부속 설비로 구성돼 있다. 이때 각 산업 설비와 가정으로 공급되는 것은 기체 상태의 천연가스. 액화 천연가스를 기화시키고 압력을 주어서 보급하기 때문에 이곳 LNG 터미널에는 여러 가지 설비들이 필요하다. 이것은 증발가스 압축기. 탱크나 외부에서 전달된 열 때문에 액체 상태의 가스는 증발하기 마련이다. 이때 증발가스를 모아서 액화시키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장치다.
LNG를 처리하는 설비에는 필연적으로 BOG가 발생합니다. 이 BOG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설비로 재액화기와 BOG 압축기가 있으며 그중 BOG 압축기는 상시 가동되고 압축된 BOG는 재액화 설비로 프로세스가 이어져 있습니다. 거대한 원통형 모양을 한 이 설비가 바로 재액화기다. LNG 저장 탱크에서 뽑아온 LNG와 압축기에서 압력을 높인 증발가스가 섞이면서 다시 가스는 액체가 된다. 이 거대한 배관 뭉치는 2차 펌프.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높은 압력이 필요한데 바로 이곳에서 액체 상태인 LNG를 기화되기 전에 고압으로 압축한다. LNG 터미널의 핵심 설비 중 하나는 바로 기화기. 이것은 바닷물을 끌어올려 액체 상태 천연가스를 기체가스로 만들어주는 장치다. 섭씨 영하 162도가 끓는 점인 액화 천연가스는 2차 펌프에서 고압으로 압축되어 기화되는데 많은 열이 필요하지 않다. 바닷물의 온도 정도면 충분한 셈이다. 여러 겹의 얇은 판으로 이루어진 열 교환기. 이 위에서 바닷물을 뿌리는 동안 고압 펌프에서 보내진 LNG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동한다. 바로 이때 열 교환이 일어나는 것. LNG 튜브 표면에 바닷물을 뿌려서 그 온도가 LNG에 전달되어 기화되는 것이다. 바닷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해 보통 해수식을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가스 수요가 늘어날 때는 해수식만으로 공급량을 맞추기는 어렵다. 이때 천연가스를 태워서 그 열을 이용하는 연소식 기화기를 함께 사용한다. 이러한 연소식 기화기는 두 가지 경우에 사용이 되는데 첫째는 혹한기에 바닷물의 온도가 굉장히 낮아지면은 해수식 기화기가 그 성능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 경우에 연소식 기화기를 대체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또 갑자기 천연가스 송출량이 늘어나서 피크 부하가 걸릴 경우에 그 피크 부하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연소식 기화기를 가동을 하게 됩니다. 기체 상태로 변한 천연가스는 계량 설비와 가스가 셀 경우 냄새로 알 수 있도록 부취 설비를 거친다. 그리고 전국 배관망을 통해서 고압으로 도시가스나 발전소로 보내지고 일정하게 압력을 조절한 뒤 수요자에게 공급된다. LNG 터미널에 있어서 두뇌의 역할을 하는 곳, 중앙조정실. 모든 설비를 컴퓨터로 원격 감시하고 있다. 중앙조정실의 역할은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곳입니다. 중앙조정실은 생산기지, 프로세스, 유틸리티, 방지설비 전역에 걸쳐 다양한 공정에 필요한 설비를 원격으로 제어 통제하고 설비 감시 및 제어, 데이터의 수집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로부터 온 LNG선이 이곳 평택에 접안한 것이 1986년. 한국 최초에서 세계 최고의 LNG 터미널로 도약하고 있다. 평택 생산기지는 우리나라 천연가스 산업의 메카라고 할 수 있으며 전체 생산 물량의 약 37%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이 공장 증설 설비가 준공되면 단일 기지로는 국내 최대는 물론 세계 최대의 LNG 저장 능력을 보유하는 생산 기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평택 기지에는 20만 킬로리터급의 LNG 저장 탱크가 더 설치된다. 그럼 LNG 터미널의 저장 탱크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무거운 하중과 지진을 견딜 수 있는 800여 개의 기초 철강 파이프를 시공한다. 원형의 바닥과 벽체에 철근과 시즈관을 넣은 뒤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벽체는 철근과 관을 넣은 뒤 콘크리트를 붓는데
1단에서 3단까지 단계별로 링 형태로 올라가면서 시공한다. 탱크의 지붕은 미리 제작된 블록 철판을 조립하여 정밀하게 용접하고 벽체를 4단까지 완성한다. 중량 850톤의 육중한 철제 지붕을 탱크 상부로 들어올리는 과정으로 공기압을 이용한다. 그리고 벽체와 고정해 완성한다. LNG 탱크의 내벽을 완성할 철판. 이곳 평택기지에서는 9% 니켈 강판을 사용한다. 9% 니켈 철판은 9% 니켈 용접봉이라는 특수 용접봉을 사용하여 접착이 되는데 모재와 용접봉 간의 밀착을 가장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과 뒷면에 이렇게 사상을 주어서 용접봉이 충분히 용입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배별 공정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9% 니켈강은 일반 철강에 스테인리스에 사용되는 니켈 성분을 혼합하여 초저온의 LNG를 견뎌낼 수 있는 강판이다. 한 블록의 강판 무게만 10톤. 거대한 강판이 부드럽게 휘어진다. 둥근 원통형인 저장 탱크 내부의 구조에 맞게 형태를 잡아주는 것이다. 미리 제작된 9% 니켈 강판 블록을 탱크 내부로 운반해서 1단에서 10단까지 용접해서 이어준다. 이때 니켈강을 위한 특수 용접봉을 사용한다. 뜨거운 3000도의 불꽃은 조금씩 철판을 녹여 빈틈을 채우고 초저온의 액체를 견뎌내게 된다. (20만 킬로리터의 LNG를 담는 거대한 탱크). 바다 기초공사부터 LNG를 주입하기까지 총 45개월이 걸리는데 모든 과정이 우리 기술이다. 1980년 초 LNG 저장 탱크를 건설 시에는 외국 설계 기준에 100% 의존하였으나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14만 킬로리터 LNG 저장 탱크 국산화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외화 지출을 줄일 수 있었으며 현재 세계 LNG 저장 탱크 대형화 추세에 따라 현재는 20만 킬로리터급 LNG 저장 탱크를 국산화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보온통인 LNG 저장 탱크. 이제 탱크 내벽과 외벽 사이에 섭씨 영하 162도의 액화천연 가스를 지켜줄 보냉제를 시공하게 된다. 외벽을 보호하기 위해 50mm 두께로 거품 형태의 폴리우레탄을 뿌려준다. 그 다음 내벽과 외벽 사이에는 가열 팽창시킨 특수 펄라이트 분말을 채워 보냉 효과를 높인다. 외부 콘크리트 작업이 마무리되면 바닥을 용접해서 내부를 완성한다. 저희 탱크는 20만 킬로리터의 세계 최대 용량을 가진 탱크로서 현재 공정도 66%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탱크 규격을 말씀드리면 지름이 86.4m이고 높이가 52.7m로서 LNG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은 20만 킬로리터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 탱크 하나를 건설하려면 60억 원의 기술료를 지불해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한국 기술로 세계 LNG 저장 탱크가 세워지고 있다. 2001년부터 올해까지 원가 절감 부분에서 약 2,800억 원 정도의 원가 절감을 기록하였고
수입 대체 부분에서는 약 4,500원 정도의 수입 대체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적 측면에서는 이러한 국내에서의 저장탱크 건설 실적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유수의 건설 회사와 가스공사가 컨소시엄 형성해서 해외 건설 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 태국 라이용. 방콕에서 타이만을 따라 200km를 달리면 만날 수 있는 작은 어촌 마을이다. 오래전부터 태국 사람들에게 이곳은 야자수와 푸른 그늘이 아름다운 휴양지로 황금의 도시라 불렸다. 이 황금 도시가 태국의 에너지 역사를 새롭게 쓰는 현장이 되고 있다. 취재진이 찾은 곳은 PTT LNG사. 태국의 대표적인 국영기업인 태국전력공사다. 지난 2008년 1월 PTT LNG가 발주한 태국 최초의 LNG 인수기지 건설 프로젝트를 한국 컨소시엄 기업들이 따냈다. 그 규모만 5억 4천만 불. หมายถึงผู้รับเหมาเกาหลีนะครับก็ในส่วนตรงนี้เนี่ยเราก็ไม่ได้เลือกประเทศว่าจะต้องเป็นประเทศนั้นประเทศนี้แต่เราพิจารณาข้อมูล2ส่วนด้วยกันก็คือส่วนทางเทคนิคกับส่วนทางคอมเมอร์เชียลซึ่งทางเทคนิคเองเนี่ยทางบริษัท GS ซึ่งเขามากับบริษัทโคแกสเนี่ยเราก็เชื่อว่าเขาสามารถที่จะทำงานให้เราได้และข้อมูลที่เขานำเสนอก็ผ่านข้อมูลทางเทคนิคประกอบกับโคแกสเองเนี่ยมีเทอร์มินอลเป็นของตัวเองอยู่แล้วเพราะฉะนั้นเนี่ยเราก็เชื่อว่าเขาสามารถที่จะโอเปเรตแล้วก็ออกแบบในส่วนของตัวเทอร์มินอลให้เราได้ส่วนข้อมูลทางการเงินข้อเสนอทางการเงินเนี่ยก็อยู่ในเกณฑ์ที่รับได้สมเหตุสมผลกับมูลค่าโปรเจกต์อันนี้ 라이용 시내에서 동남쪽으로 50km 떨어진 맙타풋 산업단지. 이곳은 특히 한국 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출해 있다. 바로 여기에 태국의 미래 에너지 가스전인 LNG 터미널이 건설 완공을 기다리고 있다. 2008년 2월에 첫 삽을 뜬 PTT LNG 터미널 공사. 액화천연가스 16만 킬로리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탱크 2대와 연 500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기화 송출 설비를 건설 중이다. 태국 최초의 LNG 인수기지 건설 사업이지만 우리에게는 한국 업체가 최초로 해외 LNG 터미널 건설 사업을 수주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공사다. 우리 프로젝트 공정률은 설계 93%, 구매 94%, 공사는 프로세스 설비 81%, 탱크 86%, 해양 설비 89%가 완공돼서 전체 공사 공정률 85%를 달성하였고 꼬박 3년. 점차 공사 현장은 LNG 터미널의 위용을 갖춰가기 시작했다. 이곳 PTT LNG 터미널 건설이야말로 그동안 쌓아온 한국 기술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다. 네, 지금 뒤쪽에 보시고 계시는 설비는 기아용 해수펌프인데요. 이 기아용 해수펌프에서 나오는 토출 라인을 갖다 지금 연결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기화용 해수펌프는 ORV 쪽에서 LNG를 기화시키는 데 필요한 해수를 공급하는 장치고요. 지금 현재 여기는 3개가 설치될 예정이고 각 기당 용량은 시간당 10,000 입방미터로서 토탈 3만 입방미터의 송출 유량을 가지고 있고 지금 배관은 92인치 배관 헤더 배관을 통해서 송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 년 내내 28도씨를 웃도는 열대기후의 태국. 태국의 어떤 기후 여건이 상시 따뜻하고 또 수요처도 산업용과 발전용으로만 쓰기 때문에 별도 피크 설비가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해수식 귀화기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을 이용해 초저온의 LNG를 기체 상태로 바꾸는 해수식 귀화기.
무엇보다 바닷물이 LNG 튜브에 골고루 분사되지 않으면 튜브가 휘어버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바닷물의 이물질을 없애는 정화기가 꼭 필요하다. 현재 이곳에 설치되는 기화기는 연간 500만 톤의 천연가스를 처리하게 된다. 태국에서 이만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건설하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탱크의 상부, 마무리 작업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거대한 LNG 저장 탱크의 내부, 9% 니켈강으로 된 벽면은 용접을 마친 상태다. 탱크 천정에 달린 굴렁쇠 모양의 스프레이 링. 처음 저장 탱크에 LNG가 유입될 때는 스프레이 링을 통해서 LNG를 천천히 분사하면서 탱크 내부를 냉각시킨다. 그러다 탱크 내부 온도가 섭씨 영하 150도로 내려가고 50cm 정도로 탱크에 LNG가 차오르면 이 하역 배관을 통해서 LNG를 채우게 된다. 이것은 레벨 게이지로 LNG의 밀도, 온도 레벨을 측정한다. 이제 2월 말이면 모든 작업이 끝난다. 기존의 LNG 저장 탱크를 건설하던 기간보다 반년이나 단축됐다. 공기는 동급 용량의 경우 한국에서는 약 45개월 내지 46개월 정도의 공기를 갖는데 우리 프로젝트는 40개월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기 단축을 위해서 공사 방법의 개선에 우리는 중점을 두었고요. 그래서 철근을 브로커해가지고 지상 조립해서 시공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내부 탱크 쉘 플레이트 가공 시에는 액세서리를 미리 붙여서 시공함으로써 핸들링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다음에 시공하는 시간을 전체적으로 단축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아직 LNG 터미널에 대한 경험이 없는 태국 PTT LNG사에서는 기지가 완공된 뒤 오는 5월부터 2년 동안 한국가스공사의 기술 자문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곳을 직접 운영 관리할 태국인 교육생을 훈련시킨다. 무엇보다 한국의 LNG 기술이 세계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증거가 아닐까.คือเรามีการวางแผนใน2 ส่วนด้วยกันส่วนแรกก็คือการเตรียมคนซึ่งการเตรียมคนเองเนี่ยเราก็ส่งคนเข้าอบรมแล้วก็ไปอบรมการใช้งานอุปกรณ์หรือว่าการโอเปเรตระบบเนี่ยที่บริษัทโคแก๊สในเกาหลีใต้ซึ่งในช่วงแรกของการใช้งานอุปกรณ์หรือว่าระบบต่างๆเนี่ยก็จะมีพนักงานของบริษัทโคแก๊สมาเป็นคนโอเปเรตแล้วก็เป็นพี่เลี้ยงให้เรา RCS 내부를 보면 약간 이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에어가 들어오는 교육 현장이 사뭇 진지하다. 들어오게 되고요. 제일 밑에 있는 솔밸브가 아까 한국말로 설명하고 태국어로 바로 통역한다.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하는 교육생들. 뒤에 에너자의 상태고요. 에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한국의 LNG 기술을 전수받는 주역들. 지난해부터 태국 PTT LNG사에서 파견된 직원들이다. 그걸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그널을 주게 됩니다. 자동으로. 이 교육은 1단계에서 6단계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은 마지막 단계인 6단계로 시운전 및 운영, 유지, 보수에 대한 실습적 교육입니다. หมายถึงที่โคแก๊สเทรนนะฮะตั้งแต่ตอนคอมมิชชั่นนิ่งเลยใช่ไหมครับตอนที่โคแก๊สเริ่มมาเทรนแคตตากรี5ก็ได้รับความรู้จากโคแก๊สเป็นอย่างมากหลังจากนั้นความรู้ตรงนั้นเป็นความรู้ในห้องเรียนซึ่งเราไม่สามารถจะมองเห็นภาพได้เราก็เอาความรู้นั้นมาใช้ในงานจริงฮะ
สิ่งที่เห็นภาพได้จากความเป็นจริงแล้วนี่ก็คือตอนนี้เริ่มทำ pre commissioning เพื่อที่เข้าสู่การ commissioning ต่อไปนะฮะกระบวนการที่เราเจอกันทุกวันนี้ก็คือการ fudging line หรือ pipe cleaning อาจารย์ได้สอนมาเกี่ยวกับทฤษฎีทุกอย่างเรานำทฤษฎีนั้นมาใช้ในภาคปฏิบัติ 교육은 현장으로 이어진다. 시운전을 위한 전 단계인 에어플러시, 배관 청소 작업이다. 강한 공기를 배관에 불어넣어 찌꺼기나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육이 곧 실전이다. อยู่ตำแหน่งOperation ครับผมมาที่นี่ก็มาเรียนเรื่องการฝัดชิ่งครับผมเป็นระบบของ Utility ครับ 이들은 오는 6월에 시작되는 LNG 인수기지의 상업운전에 투입될 예정이다. 시운전이란 건설 공사의 마지막 단계 작업으로서 시공 설비들이 설계 개념대로 잘 시공되었는지 점검한 후 문제점이 없으면 설비 하나하나를 단계적으로 가동시키면서 전 터미널을 정상 가동시키는 과정입니다. 이제 보름 후면 이곳 태국 PTT LNG 터미널은 모든 설비를 가동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한다. 그리고 4월 15일 한국에서 첫 배가 들어오면 이곳에서 생산된 LNG는 발전용 원료로 쓰이게 된다. 지금껏 보지 못한 새로운 에너지 시대가 태국 라이용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아열대의 우거진 밀림숲을 헤치고 만난 아름다운 항구. 490년 전 멕시코 정복자가 처음 이곳에 상륙하면서 알려진 곳. 배를 만들던 나무의 이름인 만사니오가 그대로 굳어져 도시의 이름이 되었다. 만사니오, 멕시코 제1의 항구 도시다. 과거 석탄 발전소의 검은 연기가 자욱하던 이곳에 바야흐로 청정에너지 LNG 바람이 불고 있다. 한동안 비가 오지 않아 바람도 텁텁한 이곳. 만사니오 LNG 터미널 공사 현장이다. 멕시코 전력청으로부터 한국과 일본 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뤘다는 프로젝트. 그 규모만 1조 원이다. La comisión, la CFE tiene dos plantas aparte de esta. Una en Altamira y otra en Rosarito. Con esta sería la tercera por el lado de Pacífico, del Océano Pacífico, y vendría a reforzar el suministro de gas a la zona occidente. 2008년 4월에 시작된 공사는 15만 킬로리터 용량의 저장 탱크 2기에 연간 380만 톤의 천연가스를 기화해서 송출하는 설비와 LNG 수송선 접안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곳의 공사 수준은 우리에게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설계, 자재, 시공 분야에 있어서 전반적인 걸 전부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이 끝나면 바로 운영으로도 하게 되는데 운영 지분 51%를 가지고 가스공사가 20년 동안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20년간 LNG 터미널을 운영한 뒤에는 소유권도 넘겨받게 된다. 그야말로 태평양 바다 건너 미래 가스전을 확보한 셈이다. 그러나 이 열대지방에서 거대 구조물을 공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중장비와 부자재, 인력 등 모든 것이 산 넘어 산. 수심이 얕아 실제로 배가 정박할 수 있는 접안 시설의 최대 수심 15m를 맞추기 위해서
바닷가의 흙을 파고 계속 물을 퍼내면서 자갈을 깔았다. 또 하나의 문제는 멕시코 당국의 까다로운 환경 심사였다. 환경 문제로서 이제 여기 처음에 저희가 볼 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맹그로브 나무를 절단해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 환경법의 저촉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기간을 소요해서 기다렸다 일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컸던 거죠. 뒤편으로 보이는 맹글로브 숲을 가로질러야 하는 파이프라인. 그러나 멕시코 당국이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공사는 계속 지연됐다. 짜디짠 바닷물에서 번성하는 맹글로브 나무.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난관이었다. 프로젝트 초기에 발주처인 CFE에서 인허가 사항에 망그로브 제거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착공이 돌핀의 경우 약 5.5개월이 지연이 되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 망그로브 카팅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특별히 시트 파일 공사를 하여 가지고 공사는 더 지연이 되었습니다. 결국 맹글로브 군락의 절개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판으로 된 말뚝을 연결해야만 했다. 환경보호와 개발 속에서 타협점을 찾아낸 한국기술팀. 수많은 생물체의 보금자리가 되는 맹글로브 숲. 이제 LNG 설비와도 묘한 조화를 이루게 된 셈이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LNG 터미널의 핵심 설비인 저장 탱크는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르고 있다. 지붕과 저장 탱크 사이의 공간인 현수 천장. 초저온의 LNG가 들어와 탱크가 수축하더라도 딸려가지 않도록 수많은 강철선으로 지붕과 단단히 연결돼 있다. 시공이 완료된 저장 탱크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아있다. 바로 저장 탱크의 성능을 시험하는 것. 이 저장 탱크가 LNG를 담을 수 있는 최대 높이는 30.3m. LNG 저장 탱크에 물이 채워졌다. 그리고 이 탱크를 꼼꼼하게 점검하게 된다. 충수 시험의 목적은 쉘의 변형 상태라든지 누설 시험, 누설 상태, 그다음에 탱크의 전체 탱크의 치마 상태를 점검하게 됩니다. 현재 코드에 나와 있는 기준은 콘크리트는 이제 50mm로 되어 있고 내조 상태에서는 25mm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체크된 거에 의하면 3mm 정도가 지금 현재 치마 상태입니다. 점차 물의 양을 18.4m까지 늘려 각종 시험을 계속하게 된다. 이곳 만사뇨 LNG 터미널의 저장 탱크 시설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다. 마치 공중 부양을 한 것 같은 저장 탱크. 지진에 대한 설비다. 여기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하고 할 때에 5,000년 동안에 올 수 있는 가장 큰 지진에 대비해서 거기에 맞는 디자인과 자재 조달, 그다음에 시공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LNG 저장 탱크의 최대 무게는 LNG 무게 포함 16만 톤. 이것을 견디기 위해 총 340여 개의 내진 설비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다. 아이솔레이터가 없이 바로 이 탱크 자체를 집안에 앉힌다 그러면은 지진이 왔을 때 지진을 직접적인 영향을 다 받기 때문에 그러면 설계가 엄청나게 과다한 설계가 돼야 되고 과다한 설계가 되더라도 집안에서 오는 진동 자체를 탱크가 모두 흡수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탱크 구조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지진을 견디기 위해 고안된 이 아이솔레이트의 고무를 벗겨내면 내부는 3중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가장 안쪽에 베어링과
오목한 형태의 슬라이드 콘케이브. 메인 콘케이브 구조물은 좌우로 쉽게 움직이게 돼 있다. 마치 무릎 연골처럼 세 가지 구조물이 맞물리면서 지진이 왔을 때 좌우로 최대 60cm까지 움직이며 지진의 충격을 완화시킨다. 오는 8월에 완공을 기다리는 LNG 저장 탱크. 그게 지금 또 1월 말까지 가는데 그것도 안 되고 2월 중순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CF에다가 클레임을 청구를 하게 될 거예요. 뭐 도저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지금 무려 4개월 이상 지연시켰으면서도 또 약속한 계약한 일정에서도 또 3주가 지난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회의실 공기가 심상치 않다. 자꾸 공사 일정이 늦춰지면서 야간 작업까지 하는데도 곳곳에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이번엔 또 무슨 문제일까? 문제는 전력. LNG 터미널의 시운전을 위해서는 전력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누군가 지하의 맨홀 뚜껑을 열고 전선을 잘 나가버린 것이다. 한 달 또 일정이 미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도 완성된 저장 탱크를 검사하는 것은 계획대로 이루어졌다. 수많은 철판의 용접으로 이어진 저장 탱크의 내부. 수천 도의 불꽃에서 녹아내리며 붙은 이음새이지만 그래도 흠이 발견될 수 있다. 용접 부위의 이음새를 검사하는 것은 바로 이 장치. 지금 센터를 맞추고 있는 것은 거리를 재고 있는 것은 필름 이 X선이 필름에 정확하게 고르게 투과하기 위해서 센터를 정확하게 맞추고 있습니다. 제너레이터 발생 장치와 벽면을 X선으로 촬영하는 비파장 검사. 이 장비가 예열하는 시간이 이쪽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섭씨 영하 162도의 강한 액체 상태의 천연가스는 작은 틈에도 사고가 날 수 있다. 용접 이음새마다 검사는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저희가 용접부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플레이트하고 용접부하고 경계면 있죠. 이 부분이 지금 경계면입니다. 이 부분에서 결함이 많이 발생되므로 이 부분을 또 집중적으로 많이 쳐다보고 작은 틈 하나도 놓치지 않는 완벽함.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기술력이고 LNG 터미널을 건설해내는 자신감이 된다. 우리나라의 해외 플랜트 경쟁력은 현재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특히 과거 이공계 육성 체계에 힘입어 우수하고 풍부한 이공계 인력, 그리고 건설회사의 해외 경험, 그리고 민간기업의 자본, 그리고 공기업의 신뢰성, 이러한 여러 가지 해외 사업의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LNG 저장 탱크 설비팀이 분주하다. 내부의 시공을 모두 끝낸 뒤 검사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제 탱크 안을 청소하고 입구로 사용되던 부분을 막아서 그야말로 거대한 LNG 보온병을 완성하게 된다. 탱크 벽체를 완성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이다. 내벽은 9% 니켈 강판으로 이음새를 정확하게 맞춘다. 10톤이 넘는 철문이 굳게 닫히는 순간 다시 한번 숙련된 용접공의 손길이 철판과 철판을 수천 도의 불꽃으로 녹여낸다. 그리고 외벽 또한 콘크리트 단열재 설비로 마무리하면 저장 탱크 완성. 바닥에 철강관을 다져 넣은 순간부터 바로 지금까지 3년이 걸렸다. 입구를 막은 탱크는 이제 내부를 건조시키고 산소를 제거하여 가스가 유입될 때 폭발할 위험성을 없앤다.
그리고 LNG를 서서히 받아들이는 쿨다운 과정을 통해서 저장 탱크 내부의 온도를 LNG가 저장되는 최적의 조건으로 맞춘다. 이렇게 저장된 LNG는 기화 설비를 거쳐 고급 배관망을 타고 인근 전력발전소의 원료로 공급된다. 과거 만산요의 석탄 발전소가 내뿜던 매연을 청정에너지가 바꾸고 있는 것이다. 멕시코 제2의 도시 과달라하라. 세계 7위의 산유국이자 1억 1천만의 인구 대국인 멕시코가 미국의 경기 회복과 함께 동반 성장하면서 이곳 과달라하라도 활기가 넘친다. 바로 이곳에 만사뇨에서 생산된 천연가스가 보급될 전망이다. 공해를 유발하는 석유화학 에너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청정에너지인 천연가스에 눈을 돌린 멕시코. 이제 프로판 가스통도 천연가스 배관으로 바뀌면서 멕시코인들의 삶도 달라질 것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계획되어 있는 LNG 터미널은 약 100개이며 연간 4, 5개 건이 발주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럽 및 미국 등 신규로 LNG 도입을 추진하는 나라도 20여 개국에 이르러 향후 10년간 LNG 터미널의 신설 및 증설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보아 한국 건설업체들이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추면 그만큼 수주도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만사뇨의 풍경을 바꾼 대한민국의 LNG 터미널 기술. 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LNG를 통해 그들의 미래를 보고 있다. 이들에게 한국인과 한국 기술은 더없이 좋은 파트너다. 펠리페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 전직 에너지 장관이었던 그가 멕시코에 새로운 청정에너지를 보급해줄 미래형 가스전에 관심이 높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Así que a todos ustedes amigos y especialmente con mucho afecto a las y a los trabajadores de Comisión Federal de Electricidad. 이곳 멕시코 만사뇨에서 여러 가지 난제들을 해결하면서 우리는 또 한 단계 성장했다. 거대한 구조물을 건설해내는 능력, 그리고 LNG 저장 탱크를 완성하는 데는 수많은 엔지니어들의 노력과 땀이 배어 있다. 이제는 국가의 에너지 자원 확보 계획에 따라서 상류 부분인 LNG 액화 플랜트 쪽 기술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세계 유수의 몇몇 업체만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설 회사들이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 진입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고유의 액화 프로세서, 즉 LNG를 만드는 그러한 프로세서를 개발하고 그 기술을 토대로 LNG 액화 플랜트 건설 사업에 참여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 건설되는 한국형 LNG 터미널. 이제는 세계 LNG 산업의 기준이 될 것이다. 거대한 철근과 콘크리트 구조물. 이 속에는 수많은 과학과 자연의 원리가 숨어 있다. 그 과학의 힘으로 완성된 청정에너지 LNG. 액화천연가스는 우리의 미래를 바꿔줄 것이다. 바야흐로 한국의 기술로 완성한 LNG 터미널이 머지않아 세계 LNG 기술의 기준이 되는 날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